고령화, 소음 환경 증가 등으로 국내 난청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와 우울증, 낙상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보청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보청기 급여 제도를 개선했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급여 보청기가 무엇이고 대상자는 누군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알아본다. 네,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난청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빠르게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보청기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7월에 개선된 급여 보청기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성희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급여 보청기가 무엇인지부터 개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기준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 청각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청각 장애인 중에서도 대부분은 편측을 지원받고 있고, 양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2번에서 가에서 마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이어야 하고, 양측 80dB 미만이면서 양측 말소리 명료도나 수능 역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양측으로 보청기를 했을 때 상당히 한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만 양측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의 기준은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측 60dB 이상의 난청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60dB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말소리가 50dB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0dB 정도는 전화기를 받을 때 소리가 70dB인데 60dB 정도의 정력은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화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기 어려울 때 두 개의 양쪽 청력 서실이 60dB 이상인 경우가 장애인이 시작되고, 두 쪽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쪽 귀는 80dB 이상, 좋은 청력기는 40dB 이상인 정도인 경우부터 장애 등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저희 할머니께서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또 작년에 보청기 급여 제도가 개선됐다는 말을 듣고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도 또 등록된 업소에서도 등록된 보청기만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제품을 나라에서 급여 보청기화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된 급여 보청기를 살펴보시면 제품군을 크게 네 군으로 나누었는데 70만 원 이하의 보청기부터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9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 110만 원 이상의 보청기까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청기 회사를 보시면 다양한 회사가 다양한 가격대에 지원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보청기를 볼 때 약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선을 보이는데, 급여 보청기는 그 가격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낮은 보청기로 가격이 낮은 보청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격을 정부에서 좋은 보청기 가격을 좀 낮춰서 공급하도록 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보시면 전체 15개 보청기 회사에서 307개가 현재로는 급여 보청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청기는 보청기 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성능 평가를 하여 성능 평가를 통해서 적정 가격까지 다 평가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만 해도 15개, 개수가 네. 3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보청기를 골라야 할지 네.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여기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쩍 들고 포효합니다. 시끄럽다. 지난 시즌 TV 한번 꺼라. 146이닝을 볼륨 좀 던져 낮춰라. 11분간 왜 보고 있다. 아, 진짜 평균 고막 자책점 터지겠다. 1위를 진짜 좀 기록하며 낮춰라. 그야말로 아이고,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니, 잘 들리나? 뭐라 하지 한 개도 안 들리는데. 참. 자기야, 돌발성 난청은 치료받아도 3분의 1만 정상 회복되고 3분의 2는 부분으로 회복되거나 아니면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만은 진짜 맞네. 자기 아무래도 이게 청력이 다 회복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거든. 오빠 그러지 말고 다시 가서 청력 검사 좀 받아가라. 에이, 뭐라노? 잘 들리거든. 잘 들리기는 진짜. 아유, 정말 큰일 났네 진짜. 그러지 말고 청력 검사 받으러 병원 가라. 이러다 보청기가 된 거 아이가? 야,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벌써 보청기를 하노?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인데? 잘 안 들리면 보청기 하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노. 진짜 맞다. 그 뭐지? 그 작년부터인가? 아무튼 7월부터 보청기 지급 제도 뭐 이런 게 있다 하던데 그거 한번 알아봐라. 오빠 대상자일 수도 있잖아. 어? 나라에서 보청기를 뭐 공짜로 준다 뭐 그 말이야? 근데 일단은 선정 대상자가 있겠지. 근데 뭐 내가 알기로는 일단 선정만 되면은 보청기 구매하는데 99만 9천 원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사후에 20만 원인가 더 지원을 더 해준다 하더라고. 국민건강 그 보험공단 있잖아. 등록돼 있는 그 15개 거기에 가서만 가능하단다. 근데 그 15개 업체에 가도 보청기만 해도 무려 300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나는. 300개. 300개면 어떤 보청기 해야 될지 그거 고르는 게 고민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 고르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크기가 작아야 안 되겠나? 아이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 크기가 작다. 외부에 이렇게 보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표도 안 난다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비싼 거 알겠어요? 싼 게 비스덕이란 말이 있잖아. 비싸면 당연히 성능도 좋고 뭐든 좋겠지. 그렇지, 그렇지. 비싸면 당연히 돈값 하겠지. 응. 아니, 나라에서 보청기 살 때 99만 9천 원을 지원해 준다니까. 거기에다가 내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내가 그 대상자로 될 수 있는 거라. 뭐 되지 않겠나? 그 기준인데 한번 찾아봐봐라. 아이 왜? 좋다 말았네. 에이. 청각 장애인만 된다 안 카나. 청각 장애인만. 에이. 자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지, 야. 정신 장애인이지. 쏘리. 웃기, 니는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고 참. 쏘리. 나는 청각장애인 기준인지 몰랐지. 그래도 이런 좋은 정보 줬잖아 내가. 주면 뭐하노? 사질 못하는데. 네가 사주면 되겠다. 돈 없다고. 잠깐만, 소미야 뭐라고? 안 들린다. 뭐라고? 사도. 어? 사도. 사줄게. 가장 좋고 비싼 걸로 사줄게. 약속했다. 뭔데? 잠깐만. 잘했지? 잘했다. 응? 뭔데? 둘이 사기꾼이가. 우와 안 들린다며? 멀쩡하네. 됐다. 없던 걸로 해라. 안 들린다. 네, 오해와 네.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청기는 비쌀수록 성능이 좋다. 이게 네. 과연 맞는 말인지 궁금한데요. 김철원 씨, 장현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예전 속담에 뭐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철원아 뭐 잘 모르면 물건 살 때 돈을 더 주고 사면 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 같지는 않아요. 보청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면 부담은 덜하겠지만 성능도 같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O 할게요. O. 글쎄요. 저는 정답 X 같아요. 뭐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성능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청기를 착용한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착용했더니 소리가 좀 울리고 또 잘 들리지 않는다고도 하고 심지어 두통이 생겼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걸 산다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보청기가 비싼 보청기일수록 그 안에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제품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보청기가 다 자기한테 맞는 것은 아니고 자기한테 잘 맞는 보청기를
적정한 가격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급여 보청기 같은 경우에도 등록이 다 되어 있고 모든 제품이 어떤 특별한 기준을 다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품임은 분명하지만 사실 가격적인 측면을 볼 때 비싼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하고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싼 보청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비싼 제품을 고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그런 보청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급여 보청기에 대한 궁금증을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 이놈 새끼 이거 이런 게 이리 다 있노 이래. 뭐고 깜짝이야. 와. 아니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대. 내 아들 집에 뭐 내가 오는데 뭐 연락하고 와야 되나? 아니 그건 아닌데 뭐 하는데? 이거 주단태 이거 막 천하에 못돼 처먹은 거네 이거 보고 있다 이거 못돼가 세상에 어째 이리 못되는 거이 다 있나? 야 엄마도 그거야. 나도 지금 이거 보고 있었거든 이렇게. 맞네. 야 천서지 야가 천지 못된 줄 알았는데 이보다 더한 게 이게 주단태라 주단태. 주단태 그래 이거 이걸 그냥 확 아이고 참. 맞다 엄마. 와. 내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뭐 살살 물어봐라. 그래 장인어른한테 물어보니까 장인어른께서 그 작년에 보청기 그거 그 지원 받으셨다 하더라고. 근데 그 엄마가 장인어른보다 귀가 더 잘 안 들리잖아. 그래서 뭐 엄마는 그 보청기 살 때 그 뭐 이제 돈을 조금 보태준다든지 뭐 그런 거 얘기 못 들었어? 나 뭐 그런 거만 못 들어봤는데 난 그런 거 모르겠다. 어머야 참말로 이말은 주단태 써서 말하잖아. 하는 거만 말해 좀 못돼 빠져가고 좀 못 참는 게 이거 진짜 참말로. 아니 그 작년 7월인가 뭐 그게 이제 그 보청기 급여제도 이게 뭐 개선됐다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귀가 많이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나 이제 엄마도 장애인은 아니지만 귀가 좀 많이 안 들리니까 엄마한테도 지원이 안 됐나 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뭐라 카노 나 그런 거 난 잘 모른다 나 그런 거. 어미야 시시. 못돼 퍼쳐먹. 잠깐만. 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뭐 태웠나? 태우기는 뭘 태워? 와. 엄마 자꾸 내 눈 안 쳐다보고 자꾸 이 텔레비 보고 이거 일하는 거 보니까 엄마 작년에 보청기 그 우리 돈으로 해준 거 맞지? 야가 막 참말로 막 엄마한테 갑자기 막 질문이라 하는 걸 하고 앉아있네. 이봐라. 와. 이상한데. 야가 와 자꾸 엄마를 쳐다보고 샀노. 막 안되나 그 엄마 그냥 살짝 바닥 쏟붙다 와. 그래 마음에 안 드나 그거. 내 그 할 줄 알았다. 아니 그냥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아니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지원이 계속 된다 하더라고. 보청기가 뭐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 내가 막 급해가 써붙고 안 그래도 그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뭐 돈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가 좀 갚아줘야겠다. 아닌데 와. 내가 알기로는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따만 뭐라 하고 한 번밖에 안 돼요. 그 칼 뭐 나라에서는 뭐 땅 파갖고 뭐 돈이 나오나 됐다만 빨리 너가 갖고 매년 이래 좀 지원해 줘봐봐라. 내가 안 되겠다 찾아봐. 아따 뭘 찾아보나 야야. 니는 엄마 말을 막 귀떡으로 듣나. 엄마가 맞다 하면 맞는 기고 엄마가 말하면 법인기라. 너희가 매년 엄마한테 99만 9천 원을 엄마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라. 어머야.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어머야 이 보청기가 왜 이래 잘 안 들리나 카노. 어머야. 뭐라 카노? 어머야 세상에. 왜? 안 들린다. 뭐라 카노. 어디서 김영감 전화 안 받아. 어머 김영감. 이봐라 전화 안 왔거든. 야야. 니는 엄마를 갖다 놀리라. 놀리는 게 아니고 엄마 지금 뻥치는 것까지. 뻥은 무슨 뻥튀기 할 때 뻥이지. 엄마 뻥 같은 거 몰라 얘. 돈 좀 줘봐라. 돈 없다. 엄마 김영감이랑 꽃놀이 가기로 했어. 빨리 용돈 좀 줘봐. 내가 돈이 어딨노? 김영감이 계속 살아갈 수 없잖아. 카드 좀 줘봐. 있어봐라 아직. 있는 것 좀 다 줘봐 좀. 주단태 같은. 없네. 주단태 반만 닮아봐라. 아이고 진짜. 제발 또 할 말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아줌이 알아줘야 된다. 아이고 참.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급여 보청기는 한 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부 예산도 좀 한정적이고 해서
여러 번 받는 게 가능할까도 싶은데 두 분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렵네요. 제가 임플란트는 확실히 알거든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평생 2개까지 본인 부담금 3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청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계속해서 혜택이 주어지지는 못하니까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O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정답이 X인 것 같습니다. 이 보청기도 수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바꿔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한 번만 지원해주면 그럼 그 다음번은 어떡하죠? 그래서 왠지 급여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마다 지원을 좀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을 담아서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정답 바람- 아닌가요? 그 바람이 잘 이렇게 정부에 전달됐나 봐요. 아. 네. 원래 5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하. 기본적으로 보청기 수명이 약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정도 늘 받을 수 있고 네. 급여 보청기에서는 처음에 111만 원 한도 안에서 기초 수급자인 경우에 111만 원 전체를 지원받고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부담액의 11만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후 적합 관리라고 해서 2년에서 5년까지 20만 원 정도를 사후 적합 관리로 부담을 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네. 보청기를 구입할 때 99만 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사후 관리 비용으로 2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과장님, 보청기 지원금의 신청 절차가 더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졌다고요. 네,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원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급여 보청기가 시작되면서 급여비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 절차를 다 완수해야 되고 각각의 절차에서 나오는 서류 작업을 다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급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순서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먼저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비인후과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증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분은 20세 여자로 기존의 청각장애에 등록된 환자였는데 보장구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청력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청력검사 그래프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과에서 시력 검사하실 때 이 표를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소리 때 듣나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큰 소리 때 들었다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장애인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60데시벨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환자의 경우 60데시벨 이상이고 15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양측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력검사와 청력검사 있는 결과를 보장구 처방전에 다 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의사가 기입해낸 이 서류를 가지고 보청기 구입은 등록 판매업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각 등록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할 때 세금 계산서 그리고 당시에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고 그 보청기 바코드 부착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급여비 지급 청구서라는 서류를 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는 보청기를 구매하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유리한 구매 계약서를 이제 정부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서류를 만드시면 되겠고 급여비 지급 청구서도 그 해당 보청기를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를 적은 용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처음에 초기 적합 관리를 하시고 한 달 정도 그 보청기를 사용해서 적응되고 난 다음에 검수 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검수 확인서는 이비인후과에서 다시 발급하게 됩니다. 보청기 구매 1개월 이후에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2019년 1월부터는 검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장 검사와 음장 어음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보청기 착용 전에 이 들리는 것보다 보청기 착용 후에는 훨씬 더 작은 소리 때 들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착용 전에는 보통 말소리 크기에서 0%
변별력이었는데 착용 후에 60% 이상의 변별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검수확인서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 모든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했을 때 급여비 청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5년까지 후기 적합 관리에 대해서도 등록 판매업소에서 시행한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를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여 보청기 제도 안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생각보다 좀 복잡한 서류 절차 그리고 또 서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이렇게 복잡했던 거예요? 이 복잡하게 된 배경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 금액이 상승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급여 제도의 배경은 이 문장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보도 자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요. 읽어보시면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 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보청기 판매 가격 역시 상승했다고 보았고 일부 판매업소에서 불법 유인 및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일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예전보다는 정말 이 환자분이 보청기를 실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1970년대에 비해서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점점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고 2021년에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노인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가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것도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의 변화를 보시면 이전에 97년부터 최대 35만 원이 지원되는 게 2015년까지 있을 때에는 서류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많은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 최대 131만 원으로 변경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이런 급여 보청기 제도를 통해서 분리 지급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분리 지급을 통해서 보청기 사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2015년 이후에 보청기가 빨간색으로 지출된 것을 표시했는데 보청기의 급여 현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보청기 급여가 전체 장애인 보조기기의 12%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는 61%로 보청기를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청기가 실제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화와 소음 환경의 증가 때문에 이 보청기에 대한 관심과 사용률이 많이 높아졌고 더더군다나 2015년도 지원금 현실화가 정부 차원에서 많은 또 지출의 그런 주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급여 보청기 제도도 어떤 그 제도적 보완의 하나의 방법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에는 어떤 다른 또 변화가 있나요? 네, 보청기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사실은 2015년도에 딱 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일 이제 처음으로 봐야 될 것이 청각 장애 진단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지원이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청각 장애인에게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청각 장애 등급이 1981년도에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기준을 보았을 때 수능 청력 검사가 없이도 되었을
기준이었습니다. 40cm에서 잘 안 들렸을 때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근데 1998년 7월부터는 수능 청력 검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고 이때부터는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도 수능 청력 검사가 불가할 때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는 본인이 반응하지 않고 뇌파로 청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래 왔던 것이 2010년 1월부터는 2, 3급의 심한 장애에서는 반드시 1회 청성뇌관 반응 검사가 포함되어야 됐었고 2012년 6월부터는 모든 청각장애 판정 시에 이런 객관적인 청성뇌관 반응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2020년 3월부터는 골도 청력 검사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의 실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82세 환자분이셨는데 본인이 잘 들리지 않고 2014년 7월에 우측 중이염 수술을 하여 매우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우측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청력도이고 좌측은 파란색으로 된 검사인데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심한 난청임을 청력 검사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성뇌관 반응 검사를 하였을 때 좌측에서와 동일한 크기, 소리 크기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이분은 좌우측 청력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안 들린다고 우기는 것으로만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검사를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포함해서 장애 검사를 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 보청기가 아니더라도 보청기를 구입했을 때 지원받을 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처방전과 검수 확인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고 이 보청기 착용했는 것이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음장 검사를 신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음장 검사를 통해서 보청기 효과를 증명해 주기를 정부에서 서류적으로 증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보청기 제도가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되기 위해서 2020년 3월 23일에는 이런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서 급여 보청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치매와 뇌졸중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보청기 착용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네, 최근에 보고된 자료인데 실제 치매를 위험인자 제거로 예방 가능한 것이 40%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 색깔이 있는 글자가 있는 것이 치매를 예방 가능한 위험인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 시절이라기보다는 젊은 시절에 학력이 낮은 것이라든지 중년에서 난청, 머리 손상, 고혈압, 음주, 비만, 그리고 노령에서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운동 안 함, 대기오염, 당뇨병 등이 이런 위험인자에 되어 있고 치매를 개선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되는데 그중에 8%가 난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치매 예방 가능한 것의 20%가 난청을 회복시킴으로써 치매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난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화에 의한 청력 소실을 보시면 모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청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난청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지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고 사실 볼 때 치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 될 수 있고 사회적 고립이 밖으로 점점 나가지 않아서 움직임이 저하된다든지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데 난청이 처음 시작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화성 난청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이며 청력 감소가 30대부터 시작됩니다. 양측 대칭의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이 뚜렷하고 나이가 들수록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가능한 빨리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노화성 난청의 대처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화성 난청을 보청기로 대처할 수 있고 이러한 대처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급여 보청기 제도에 대해서 네.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네, 급여 보청기 제도는 2015년 장애인 보청기 사업의 지원 확대로 인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서류 작업과 검사로 인해서 불편감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급여 보청기가 등록이 바뀔 수 있는데 보청기 회사에서 이런 제도가 잘 유지될 수 있게 좋은 보청기가 급여 보청기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 보청기가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청기 조기 착용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인식이 넓어진 것, 그리고 보청기 구입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은 급여 보청기 제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노화성 난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청력 검사와 늦지 않은 보청기 착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은 혹은 또 이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또 절차나 착용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착용을 망설이는 분들이 참 현실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난청을 방치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고 우울증과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제때 잘 치료 받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급여 보청기 제도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성희 과장께서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